자, 봅시다. 동격. 동격이 뭐냐? 동격이란, 자,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명사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요. 명사적 어구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동격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명사를 설명하는 것들은 뭐가, 어떤 품사가 명사를 설명하니? 오케이.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해. 그럼 얘는 그냥 수식어, modifier라고 한단 말이야. 수식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동격도 일종의 결국 기능은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기 때문에 modifier, 수식어랑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얘는 뭐라 그래? 동격이라고 하는 것 뿐이야. 됐죠? 그래서 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명사절이 와서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는 먼저 뭘 보는 거야? 명사가 온 경우를 같이 보는 거지. 자, 동격 명사야. 즉, 명사, 동격 명사 이렇게 온 경우는 그냥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Mr. Parker, an English teacher. 자, 영어 선생님인 파커 씨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콤마를 많이 붙여주죠. lives in the next door. 옆집에 삽니다. 자,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컴마 오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이 조심. 이때 뭐다? 동격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때 오어를 추가해요. 그러면, I have never seen the algae or seaweed. 나는 본 적이 없어요. algae를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때 오어는 혹은이 아니야. 혹은 또한이 아니라 뭐예요? 즉, seawe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lgae가 뭐냐면 해초예요. 여기 s를 붙여서 좋다. 해초. 단순 algae이에요. 그래서 해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열거의 접속사 오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열거인 경우에는 오 앞에 콤마가 없죠. 이렇게 여기 콤마가 없단 말이에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할 때, 이때 A or B 할 때는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콤마 오어가 즉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가 of가 오는 경우야. 그래서 뭐뭐라는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유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고 이렇게 고유명사가 특히 있는 경우, 로마의 도시가 아니야. He comes from the city of Rome. 로마의 도시에서 온 게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지. 직독치기 어떻게? 그는 왔습니다. 도시에서 왔습니다. 로마라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세 가지야. 자, 일반적으로 컴마를 쓰는 경우 하나. 두 번째, 강조하기 위해서 컴마 오어를 쓰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오브를 쓰는 경우. 그래서 오브는 아주 중요해요. 항상 얘기지. 우리가 오브 그러면 전부 다 뭐뭐의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아니라고요. 오브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7가지야. 7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뭐뭐라는 이야. 항상 뭐뭐의가 아니에요. 자, 다음. 그런데, 자, 동격 명사가 컴마나 오어나 오브 없이 그냥 오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는 경우야. 이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앞에 컴마도 없고 오어도 없고 전치사 오브도 없이 오는 경우. 첫 번째, 추상명사. 이렇게. He comes from the city Rome. 이렇게 돼 있죠? The city 서울 이렇게처럼 마치 도시가 명사가 뒤에 있는 고유명사를 수식한다고 이런 형태를 갖는다. 수식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로마라는 도시 이렇게 하면 돼요. The city Rome 하면 이때 붙이지 않아요. 2번 별표. 옛날에 토플에 문법이 있을 땐 얘가 종종 나왔었는데 the term, 아니 the word 명사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때의 term이 용어란 뜻이죠. word는 뭐 단어, 말이란 뜻이고 the term 명사하면 명사라는 용어는 자, I don't know the term LG. 다시 나왔지, LG? 나는 LG라는 용어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때 the term 뒤에 뭘 붙이지 않는다?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격의 명사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격이 뭐냐면 명사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서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 그때 얘를 동격이라고 합니다. 원래 명사는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을 하죠. 형용사적 어구. 자,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어구들 있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래서 얘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수식어라 그래서 mother, fire 한다 그러죠? 수식한다. 수식어구는 이제 mother, fire가 되는 건데, 이렇게 명사적 어구, 즉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면 얘를 이제 동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격이건 수식어구, 수식한다, modify, modifier, 이게 오는 거 결국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인데 실제적으로 동격이 온 경우가 앞에 있는 명사가 중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역할은 같지만 뒤에 온 품사의 종류가 명사적 어구가 오면 동격이라고 하고 형용사적 어구가 오면 수식어구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격의 명사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명사구니까 당연히 영어에서 명사적 어구 중에 명사구는 두 가지죠.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구.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 이렇게 I have a dream to go abroad. 나는 꿈이 있어. 해외에 간다는. He has the only one aim. 하나의 목표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한다는, 시험을 통과한다는. He gave up the idea. 그 생각을 포기했어요. To borrow money. 돈을 빌린다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투부정사가 이제 동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냐.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와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지만 일반 용법에서는 전부 다 형용사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고, 자, 왜? 동격 명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은 사실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용법이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아니면 명사용법이라서 동격이다. 어느 거를 보던 간에 결국은 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투부정사 용법에 대한 구별을 독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형용사 용법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들을 따로 5분 구위로 설명을 했으니 꼭 참고를 하시고, 자, 그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형용사 용법으로 구분하면 돼요. 왜?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자, 그러나 사실은 동격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적 어구가 설명한 거다. 자, 동명사를 보겠습니다. 동명사가 올 때는 앞에 오브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오브는. 오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브는 7가지 뜻을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브 ing 와서 이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She has a handicap. 이를 하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Being poor at English. 자, 가난하다가 아니라 be poor at 하면 못하는 거죠. 영어를 못한다는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한다는, 뭐뭐라는. He turned down the suggestion. 제안을 turn down,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뭐 한다는? Fighting the giant. 거인과 싸운다는, 싸워보라는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죠? 제안을 거절했어. 근데 오브 다음에 ing 왔기 때문에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으로 해석하는 이게 바로 동격입니다. 그래서 오브 다음에 ing 구문은 많이 나옵니다. 독해지문에서. 자,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독해할 때. 전치사 오브 뒤에 목적격 목적격 대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명사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동명사입니다.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는 동명사고 뒤에 있는 목적격 대명사는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I have a dream, 꿈이 있는데 of him, 그를 꿈이 아니야. 오브의 목적어는 going 이하가 오브의 목적어예요. 목적격. 원래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목적격 써도 돼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목적 써도 돼요. 하지만 힘이 오브의 목적 아니다. 나는 꿈이 있어. 그가 해외 가는 거죠. study major, 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죠. 어떤 가능성? 네가 너의 꿈을 성취한다는,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 목적격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격 중에 자 접속사 that, 즉 명사절이 쓰인 동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격. 우리 앞에서 다른 5분 9일 들으신 분들 이제 알죠? 동격이란 뭐냐면 원래 명사는 형용사적어가 설명해요. 그죠? 그런데 명사적어고, 즉 명사 내지는 명사고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한 거를 우리는 동격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형용사와 거의 같은 기능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품사가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이라고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동격의 명사절, 즉 명사의 역할하는 절이고, 자 동격의 명사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자 명사절을 오늘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5분구 여러분 우리 정리된 거 제가 보셨겠지만 여러분 대신 9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줄이면 7가지 정도지만 좀 더 자세히 하면 9가지의 대세 종류를 아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접속사 that이라는 아이죠. 자,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절은 아니에요. 얘가 명사절입니다. 자, 요거는 따로 또 5분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I know the secret, 비밀을 안다. There is no much, not much hope, 희망이 많이 있지 않다. You realize the fact,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뭐가 왔어요? 대시 왔어요. 대절이 이렇게 대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얘들이 관계대명사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동격의 명사절인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면 She has fallen in love with him. 자, 완벽하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접속사 없이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동사에 대해서 필요한 주어, 동사가 뭐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보호를 필요한 보호, 목적어 보호를 다 필요하면 목적어 보호가 다 있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장이 와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시예요. 이때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위치로 바꿔놓고 아니면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얘가 대시 아니라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위치도 안 되고 what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형용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안 되고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what이 안 됩니다. 5분구이 다 있으니까 하나씩 여러분이 단계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이렇게 대시 왔을 때 이 대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바로 얘가 동격의 접속사, 즉 명사절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이 또 명사 플러스 대세 형태인 종류가 영어에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접속사 대시니까 접속사 대세 5분구이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격의 명사절인 경우는 이 대시, 그래서 이 명사와 동격인 경우는 앞에 이 명사가 주로 뭐예요? 주로 이끄는 명사가 주로 추상명사예요. 즉 이렇게 certainty, 확실성, possibility, 가능성, 사실, 희망, 기회, doubt, 의심, rumor, 소문과 같이 물론 이런 명사들이 보통 명사가 돼서 셀 수도 있어요. 자,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 저건 보통 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추상 명사도 되고 보통 명사도 되는 명사들이 아주 많아요. 아무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의 이런 명사들 다음에 보통 동격 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팁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명사가 왔을 때 뒤에 있는 대시 동격의 접속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은 저 명사가 추상명사를 보고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팁을 드렸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란 뭐냐? 이것도 5분으로 또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문장에서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수식어 말고요. 종요소 말고, 연결사, 연결어, 지시어 말고,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주요소가 필요한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대시죠. 명사절이죠.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다. 대디아를.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왜 그래요?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비동사가 보호를 필요로 해요. 보호 있네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써도 따로 The earth is round에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그때 쓰이는 접속사 바로 that이란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그냥 앞에 명사만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the earth is round란 말이 the fact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접속사 that. 이게 바로 동격의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절이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을 배워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동격. 자, 아까 질문한 것처럼 시행의 질문에 동격이 뭐냐면 이 동자가 같을 동자야. 그리고 격이 뭐야? 격이. 이 격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란 뜻이야. 다른 단어들의 관계 내지는 역할. 다른 단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격 그러면 뭐의 역할? 주어. 이런 식으로. 관계나 역할이 격이야, 격. 소유격은 뭐야? 동격은 뭐야? 같은 관계란 얘기지. 그게 동격이에요. 자, 동격은 일단 뭐가 쓰이냐면 명사적 어구입니다. 명사적 어구가 어떤 것들이 명사적 어구냐면 명사적 역할을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바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명사적 어구예요. 형용사적 어구는 뭐겠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가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자, 원래는 명사는 품사 뭐가 설명하지? 오케이, 형용사가 설명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면 얘를 뭐라 그래? 야 뭐라? 이게 왜 이래? 그렇지. 자, 얘를 동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명사적 어구가 명사를 설명해. 그거를 동격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이제 명사절을 같이 보면, 자, 이때 쓰이는 접속 바로 뭐다? 접속사 that이야. 접속사 that. 우리 많이 하죠. There is not much hope. 많은 희망이 없습니다. that이야 라는. There is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t이야 라는. He realized the fact.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hat이야 라는. 이때 이 접속사 that이 동격이고, 이때는 형용사절 아니야. 명사절이야. 자,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구별하는 것도 따로 정리해서 자,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많은 희망이 없어요. He can win on a prize. 우등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You will achieve your aim. 너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그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가 made a great mistake. 큰 실수를 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접속사 that이 있으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접속사 that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는 필요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다 있다.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접속사 that의 정의고, 명사 뒤에 있다고 해서 형용사절이 아니라 얘는 명사절이고 동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시험에 that 대신에 왜 줄이 갑자기 확 가냐? 깜짝 놀랐네. 위치를 쓸 수 있다 없다?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안 된다. 왜? 관계대명사 쓰면 이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심합니다. 대신이냐 위치냐 문제 나오면 잡아냅니다. 완전한 문장엔 that, 주어, 목적, 보어가 빠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신이나 위치 후. 그래서 동격의 명사를 주로 이끄는 명사들은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주로 추상명사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뭔가 접속사 that이 와서 설명이 필요한 추상명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오는 추상명사 많아요. certainty, 확실성, possibility, 가능성 등등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접속사 that이 오면 that은 무슨 절을 이끌어? 명사절을 이끈다 배워요. 그지? 명사절이니까 뭐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뭐로 쓰인다 배워? 동격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다고. 그 동격이 이거야. 접속사 that이. 그러면 다른 명사절은 동격이 안 되나? 왜 접속사 that은 이렇게 동격이란 말이 따로 쓰여 있는가? 왜 따로 쓰여 있는가? 다른 명사들도 돼요. 되는데
조심. 뭐가 붙어? 앞에 오브가 붙어야 돼. 다른 명사들이 앞에 있는 명사의 동격이 되려면 접속사 대신 그냥 오브 없이 동격이 되는데 다른 명사들은 이렇게 앞에 오브를 쓰고 명사들이 오는 거지. 이렇게. I have no idea. 나는 모릅니다. What he has suggested.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to his boss. 그의 사장님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모릅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에 대해서 동격을 하는 이유는 얘는 of 없이 바로 명사 뒤에서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오케이. 자, 화법 보겠습니다. 자, 화법이란, 자, 이런 거죠. 직접 화법이 몰려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방법, 말을 전달하는 방법, 화법. 말한 사람이 말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quotation mark를 써서 그대로 쓰는 걸 직접 화법이라 하죠. She said, I like the dress. 나는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 옷을 좋아해.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It will be cloudy. 구름이 낄 거야. 흐릴 거야. She said to him,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You look sick. 아파 보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얘를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잘 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기억합니다. 입장에서 말을 바꾸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전달한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He said to me, you are kind to her. 자, 네가 그녀에게 친절하구나. 이건 직접 화법인데 He told me that. 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했어. 그죠? 내가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미니까 아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요. 상황을 상상해봐. 그가 나에게 말했어. 네가 그녀에게 친절하구나라고. 그러면 he told me that. 그는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친절하다고 말한 거지. 이렇게.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그 다음에 뭐 조심하면 돼? 시제. 그 당시 현재였겠지만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어. 그때 내가 친절하다고. 그래서 같은 시제로 시제를 하나 바꿔줘야겠지. 왜? 과거니까. 됐죠?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때는 you are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 즉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was가 되겠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별표. 자,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전달동사 say는 say 그대로 하는데 네모 say to는 tell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said to 하면 told가 되겠지. 과거면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얘는 당연히 told를 받기 위해서 같은 과거 시제로.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서문에서는 인용부를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사용하죠. 평서문이야. 자, 의문문이라든가 명령문, 감탄문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일단 평서문에선 that을 사용하거나 생략해도 되죠. 왜 생략해도 돼? 접속사 대시 동사의 목적어를 이끌 때 얘 대 생략해도 되잖아. 사실은 나중에 접속사 때 따로 하겠지만 이때 이렇게 주어일 때 말고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이 that을 이때 말고는 사실은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목적어일 때 생략을 많이 하죠. 다음 3번 조심해야 될 거.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는 대절의 시제를 한 시제 더 과거로 바꾼다. 별표 2개. 자, 시제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이제 많이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인칭 대명사, 부사구 등은 모두 전달자. 내가 말하는 입장이니까 나한테 맞춰서 바꿔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제 바꾸는 거야 뭐 당연히 한 시제 더 과거로 바꾸면 되는데 자,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상황을 이해해서 내 입장에서 바꾸고 부사구도 그 시기에 맞춰서 나의 입장, 전달자, 나의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she said I like the dress. 그녀가 말했어. 내가 그 옷이 좋아.
그러면 내가 말할 때는 뭐라 그랬어? 그녀가 좋아해 라고 바꾸겠지. 좋아한다고 말한 거지. 이런 식으로. 또 he said to me it'll be cloudy. 자, 그가 나에게 말했는데 날이 흐릴 것 같아. 흐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aid to는 뭐가 되고 told가 되고 대통약이 되고 얘는 그대로 가는 거지. 무슨 이시니까 얘는?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이시가 얘는 인칭 대명사 아니니까 그대로 쓰고 시제는 한 시제 더 과거로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부사고 뒤에 또 다시 할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바꾼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 바꾸는 거 접속사 that, 시제 바꾸는 거 인칭 대명사 부사고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법 전환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문입니다. 의문문, 명령문 전부 다 화법 전환 방법이 다르니까 자, 평소 먼저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달 동사는 say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say to는 tell로 바뀌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피전달 동사는 평소문일 때는 접속사 that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 화법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하고. 그런데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동사를 바꾸고 대명사나 부사 바꾸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말로 이해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화법은 한 번만 이해하면 평생 편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법을 우리말로 이해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를 이제 이게 포인트죠. 전달하는 사람, 나의 입장으로 자 우리말로 이해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명사 부사를 바꿔야 되고요. 시제 당연히 바꿔야겠죠. 전달 동사가 특히 과거일 때 자 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바뀐 원칙들은 이렇게 됩니다. 부사는 here는 there로 바뀌고 now는 그때, ago, before, this, that, today는 that day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tomorrow, yesterday, last night. tomorrow 다음 날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tomorrow 했지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할 때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그 다음 날을 영어로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tomorrow를 the next day로 바꾼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이니까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yesterday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이 영어로 뭐냐?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지난 밤이 아니라 그 전날 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되죠. 보세요. He said you are honest. 자, 그는 말했어. 너는 정직하구나 라고 말했어요. 직접화법. 쿼테이션 마크를 이용한 직접 그대로 전달하는 거 직접화법. 간접화법.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가 말했어. He says는 그대로 가고요. 뒤에 보시면 네가 정직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뭐라 그런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직하다 그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 am honest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해하셔라. 자, 예문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He says to me. 자, 포인트죠. 자, tells를 바꾸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says to는 say to는 자, says to, say to는 tell로 바꾸고, tells겠죠. says to니까. 그 다음에, 자, 너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말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말했는데, 내가 성공할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되고,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you will이니까, I sh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미래, 단수미래 이렇게 따지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I will 써도 맞게 해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될 게, shall'il shall에서, 자, shall을 써야 된다. I shall. 이거를 따로, 우리 조동사대가 미래의 조동사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said 그대로 가면 되고, you're kind to me. 너는 나에게 친절했어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말로 또 따져보라고요. 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친절했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한테 친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I,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과거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돼. 시제. to him, 그에게 친절한 거죠.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네가 난 친절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한테 친절했다고 말한 거죠. 자, 그래서 I was kind to. He said to me. 자, said to, told가 됩니다. say to는 tell, said to는 told, 과거니까. 자, I came here yesterday. 자, 요거 여러 개 섞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어제 여기 왔어 라고 그가 말한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전달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어제니까 그 전날 거기 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그가 되고요. 희재가 과거였으니까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얘기한 거니까 had gone 대과거가 돼야 되고 그 말한 사람이 here라 그랬으니까 내가 전달할 때는 거기가 되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어제라 그랬으니까 그 전날이니까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말로 따진다. He said 그대로 가고요. I can go tomorrow. 나 내일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다음날 갈 수 있대. 그러니까 I가 she가 되고 said니까 could go 과거 되고 내일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땐 그 다음날이니까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당 동사가 say면 ask 또는 inquire로 바꿉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inquire of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별표. 자,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의문사를 접속사로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 중요.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씁니다. 뜻이 뭐지? 뭐뭐? 인지 아닌지죠. 자, 의문사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접속사를 if나 whether를 쓴다. 그 다음에 또 중요. 피전달문의 어순을 주어 동사로 바꾸는 거지. 자, 피전달문의 어순을 주어 동사로 번겨.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되는 거야.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을 바꾸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이 어순도 많이 나와. 뭐 이 중에 고른다면 동사보다 접속사보다 어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예문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he said 물어봤으니까 ask로 바꾸고요. 자, 보세요. 의문사를 그대로 쓴다고. 근데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who are you? 넌 누구니? 했으니까 who I로 바꾸는 거야. 자, 전달하는 사람 입장, 즉 나의 입장이니까 내가 누구냐고. 희재는 과거니까 비동사도 was로 바꾸고. 다음 또 ask로 바꾸고 의문사 그대로 쓴다고요. 그 다음 어순 보세요. 자, 근데 과거일 때 과거를 물어봤지. 그치?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Why did you strike me? 나 왜 때렸어? 그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ask me why I had struck. 뭐로 바꿨어? 대과거로 바꿔야지. 한 시제 더 과거로 바꾸니까. 빈이 됐어? 오케이. He said to me, ask를 역시 바꾸고요. 의문사 그대로 쓴다고요. What? 그 다음에 보세요. 주어가 어딨어? What makes you angry인데 내 입장이니까 me로 바꾸는데 왜 그냥 what이 있냐면 얘가 주어지 지금. what이. 얘는 why struck me, why 의문사고 얘는 보호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얘는 의문대명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순이 그대로지. What makes you angry? 무엇이 너를 화나게 하니? What made me angry?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물어봤다. 이렇게. 형석이 됐어? 그래서 의문대명사가 정확히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자, 또.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뭘 붙여 전부 다? if, whether 쓴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다 쓴 거지,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쓰고, 동사는 물어봤으니까 다 ask. 일반적인, ask를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순. 자, 그래서, Are you fond of reading? 독서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하니, 뭐뭐인지 아니지. 나에게 물어봤죠? 내가 독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if, whether 썼고, 그 다음에 과거니까 was로 바꾸고,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내가 가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죠. I had ever. had pp로 바뀐 거야. have pp였으니까. 왜?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이거보다 이전 시를 바꾼단 말이지. 간접화법에서는. 또 May I go out now? now야. now. 지금 나가도 돼. 니까라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He asked his father. 아빠에게 물었어. If whether he might
my니까 might 바꾸고 어수는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now가 뭐가 됐어요? then. now는 then이 된다 그랬어요. this는 뭐가 되고? that이 되고, 그치? ago는 뭐가 되고? ago는 뭐가 되고? 간접법이 되면? before. 이전에니까 before가 되고. 기억하라고요. this는, now는 then이 되고, this는 that이 되고, ago는 before가 되고, 어디에서? 간접법이고, 여기 돼. 그 다음에 또, Should I close the window? 자, 창문을 닫을까 물었죠? 그러니까, 학생이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창문을 닫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오타네, 그지? 학생이 말한 건데, I라 그랬네, 그죠? 내가, 그러니까, 그가가 되죠? 그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의문사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if에다 접속사를 쓰고, 어수는 주어 동사. 자, 됐습니다. 자, 명령문의 합법 전환입니다. 자, 명령문. 자, 전달 세이투일 때는 피전달문의 내용에 따라 동사가 달라져요. 동사 세이투인데 피전달문 내용에 따라 동사가 바뀌는데 외워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te를 써. 항상 평소문도 그렇고 te를 쓰는데 명령이니까 당연히 명령하다 order. 충고하는 거니까 충고하다 advise. 부탁하다, 의뢰하다, ask 요청하다, beg 간청하다. 더 beg 간절한 의미겠죠? 제안, 제의하면 propose나 suggest. 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오고 얘는 어떻게 쓴다? t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should 별표 3개. 자, 됐죠? 이 should는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시험에 보여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지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포인트는, 자, 여기는 색깔이 안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 다 형태가 뭐로 바뀌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야. 투부정사고, 자, 동사는 얘로 바뀌고, 자,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자, 일반적인 말하고, 명령하고, 충고하고, 부탁하고, 의뢰하고. 제한제일 땐 대절. 자, 피전달 동사는 투부정사. 맞죠? 피전달문 동사는 투부정사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부정명령 별표.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forbid는 금지잖아, 금지. 금지. 뭐뭐 하지, forbid. 금지하다니까. forbid 다음에 긍정문을 바꾸지. 뭐뭐 하는 거를 금지하다. 이런 뜻이 되죠.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되니까. 자, 우리 문장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told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told를 바꿔서, 자, 뭐로 바뀌어요? to 부정사 바뀌고, told로 바뀌어, to도. 자, 나에게 말한 거니까 내 입장에선 my best지. 그가 너의 최선을 다하라 했지만 내 입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2번, he set he made. 한여에게 말했죠. 그가 sweep the floor. 말을 닦으세요. order 어떻게 바꾼다고요? 명령한 거니까. 그죠? 아랫사람 하이되게 시킨 거니까 오더라는 명령하다 동사 썼고요. 역시 투부정사. 역시 투부정사.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doctor said to me, do not smoke. 담배 피지 마라. 부정명령문이야. 그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의사가 말한 거니까 충고하다는 의미니까 advise 쓰고 not 투부정사 쓰든지 아니면 금지시켰다, 못하게 했다, forbid 했다, 뭐 하는 거를 담배 피는 걸 이렇게 하든지. 자, 의사가 말한 거니까 충고로 생각을 해서 advise not to smoke 하든지 forbid to smoke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4번. 자, please가 붙었단 말이야. please가 붙었으니까 뭐야? 부탁, 의뢰. 그래서 ask를 쓴 거야, 동사를. 쓰고 당연히 동사는 close에서 투부정사 to close. 자, 5번 별표 2개. He said to me, let'란 말, let's. 뭐뭐 하자지. 제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suggest 썼다고. 썼고, 자, to me. 자, let'인데 to me는 안 써도 된다고. 왜? 제안한 거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가 뒤에 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to me는 안 써도 되지.
우리가 그거 하자고 그랬는데. 그죠? to미 생략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should를 생략해도 된다. 시험 볼 때는 써도 당연히 돼요. 생략해도 되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명령문일 때는 뭘 썼어요? tell. 됐지? 얘는 뭐니까? 명령이잖아. 하녀에게, 메이드에게 시킨 거야. 명령. 말을 닦으라고. 얘는 뭐예요? 충고지. advise. 그래서 충고인데 뭐야? 부정문이야. 부정. 뭐뭐 하지 마라. 부정문에 직접법을 간접화 바꾼 거야. 그래서 not to 하든지 금지를 나타내는 forbid를 쓰든지 충고의 부정문. 그래서 금지의 forbid를 사용한 경우고, 얘는 뭐니? 부탁. please니까 뭐뭐 해주세요. 얘는 뭐야? 권유. 뭐뭐 하자. 제안. 자, 정리합니다. 쓰세요. 자, 시험에 나오는 복문이 뭐냐면 복문이 있고 중문이 있어요. 그리고 단문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할 겁니다. 간단히 하면 단문은 주어 동사 하나. 중문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등위 접속사 의해서 연결된 거는 중문. 주어 동사 하나 더 오는데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거는 무슨 문? 복문. 제일 어렵죠, 복문이 당연히. 그래서 등위 접속사 연결하면 얘를 중문.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주절, 종속절, 주절과 종속절이 있으면 얘가 바로 복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문장이 복잡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사. 이 단문, 중문, 복문은 또 따로 5분 구의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합법전환. 자, 대명사, 부사 등은 전달자. 자, 우리 합법의 기본에서 했는데 부사 등은 전달자, 나의 입장으로 변경을 하고, 그죠? 시제 당연히 바뀌어야죠. 과거 동사면, 전달 동사가 과거면 시제가 바뀌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죠. 대명사, 인칭 대명사, 부사 등이 바꿔야 되니까. 직접어법에서 here라고 한 건 간접어법에서 뭐? there. now라 그랬으면 나중에 전달할 때는 그때가 되니까 then. 이전에라 그랬으니까 before입니다. 얘는 별표. this는 that. 이것이라 그랬으니까 전달할 때는 그것 이렇게 될 거고, 오늘이니까 전달할 때는 그날 이렇게. 자, 외웁니다. 그 다음 내일 그랬으니까 전달할 때는 그 다음 날이라고 될 거고, 아니면 the following day, the next day, 아니면 the following day. 말할 때 어제라 그랬으면 간접어법에서 the day before, 그 전날, the previous day, 그 이전 날 이런 식으로. last night은 지난 밤 그랬으니까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 the previous night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외우세요.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어제는 the night before, the previous night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자, 뭐 기본이죠. 거기에서 그때, 이전에, 그것 이렇게. this가 that이에요. it 아니야. this는 that이야. it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달문이 and나 but로 연결된 중문, 동그라미 아까 했죠. 등위 접속 연결되면 중문이다. and나 but 다음에 that을 하나 사용하면 되고, 다른 접속사가 있으면 원래 접속사를 그대로 쓰면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그 종속 접속사를 그대로 쓰면 돼. 자, 명령문 and, 명령 뭐할 경우는 그대로 쓴다. 명령문인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됐죠? 다시 등위 접속사 뒤에는 that을 쓰고 종속 접속사는 그대로 쓴다. 자, 이거는 문장을 적용해서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 총 5개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He said, I like this picture and I'll buy it. 자, this는 뭐가 되고? that이 되고, 그지? 아까 했죠? 인칭사 I니까 he가 되고, 왜? 말하는 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한 거니까 그는이고, 동사는 과거 동사니까 한시도 과거로 가고. 보세요. 그 다음에 and가 있잖아. 그 다음에 and 뒤에 뭐를 쓴다고? 이렇게 that을 꼭 써야 된다고. 앞에 건 생략할 수 있지만 뒤에는 생략 못해요. 또 I는 he가 되고
과거 would 되고 it은 그대로 이시고. 자, I am, he was 됐죠? 그가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 but 썼죠? 그 다음에 but 다음에 뭘 쓴다고요? that 생략 못한다고. 또 I니까 but 과거 was 이렇게. 그는 가난해. 그러나 he contented 만족하다. He said I will이니까 he would고 컴마 4가 뭐니? 왜냐면이죠. 컴마 4 and 아까 했죠. 등위 접속사 중에 and but 다음엔 대시고 나머지 접속사는 다 종속접사를 비롯한 and but 이외의 모든 동의 접속사도 그대로 쓴다고요. and but만 대를 쓴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for 그대로 쓰면 돼. 또 because 종속접사도 그대로 쓴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he said I am이니까 he was. I have, he had. He said to me, make haste. 명령문이죠. 명령문을 뭐로 바꾸냐면 나중에 따로 합니다. 투부정사로 바꿔. said to는 told, 투부정사. and니까 그대로. 명령문이니까 그대로. you니까 I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네, 이번에는 시제일치 예외 중에 화법 전환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화법이란 남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법의 종류는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직접 화법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바꿔요? 인용보호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직접 화법이에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direct speech죠. 그래서 Willie said to me 이렇게 인용보, quotation mark를 통해서 I'm glad to meet you. 너 만나서 반가워라고 말했다라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꿔 말하는 거죠. 자, Will told me that. 윌리가 말했어. 뭐라고? 그가 나를 만나서 기쁘대. 됐죠? 자, 화법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언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보세요. 바뀐 게 윌리가 나한테 말했어. 그가 나를 만나서 기쁘대. 이거예요. 됐죠? 네. 자,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가정법의 화법 전환에서는 시제일치 예외가 일어나는데 일단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원칙을 간단히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점이 과거 시였다. 말하는 시점이 과거였다면 전달하는 동사를 원래 시제보다 이전 시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제일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Willie said to me. 자, said 말하는 게 과거였어요. 말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I'm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뻐라고 말했죠. 그때, 그죠? 그러니까 I'm glad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얘가 told로 바꾸고요. 뭐를? said to를 told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시제가 중요한데 말했어. 그때 걔가 기쁘대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he was glad to meet me. 나를 만나서 그때 기뻤대 라고 해야 되니까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라고요. 자, 말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윌리가 나한테 말했어. 너를 만나서 기뻐. 이렇게. 그때 현재겠죠. 근데 윌리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나서 기쁘대. 그러니까 was가 된다는 얘기죠. 왜? 같은 시제가 될 테니까 이전 시제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제일치 예외에서 가정법에서는 그러면 왜 시제일치 변화, 예외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가정법 화법 전환에서 동사의 시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가정법이 있는 화법 전환에서는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시제일치 예외가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반적인 화법 전환에서 시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I were you.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not do such a mean thing. 난 그렇게 비열한 mean thing, 비열한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안 할 텐데. 자, 현재 사실의 반대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간접어법으로 바뀌면 told로 바꾸고 동사를 그러면 이전 시제인 had been, would have pp로 바꾸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자, if he were, 주어는 당연히 바뀌죠. 간접화법이니까. if he were me, 그가 나라면 그가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칭, 이렇게 he나 me 이런 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보시면 동사 시제를 그대로 썼습니다. 가정법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어도 가정법의 동사는 그대로 쓴다. 바뀌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법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로는 현재 반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재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반대일 수도 있고 과거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속절에서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반대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의 반대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다. 그래서 같은 시제의 반대니까 당연히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어도 동사의 가정법은 시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외라고 보이는 이 가정법의 화법 전환이 실제로는 예외가 아니고 가정법이 원래 그렇다. 가정 과거는 같은 시제의 반대다. 주절에 또 가정과 과거 완료는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